노년이 되면 외로움이 가장 큰 고민으로 다가옵니다. 자녀들은 바쁘고 예전처럼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다 보니 사람들과의 교류가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채우려는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도 괜찮을까요? 잘못된 사람을 초대했다가 외로움은커녕 마음의 평화를 잃고 스트레스와 후회만 남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좋은 마음으로 초대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큰 상처를 받았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소중한 공간인 집과 우리의 평온한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노년에 내 집에 초대하면 안 되는 5가지 유형의 사람입니다.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에너지가 머무는 곳이죠. 그러니 이 공간에 들어올 사람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는 거리 두기가 필요한지, 그리고 여러분의 노년을 더 행복하게 만들 방법은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계산적인 친척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돈이 있으면 형제도 많고 돈이 없으면 부모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돈과 같은 물질적 조건에 따라 관계가 달라지는 현실은 씁쓸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혈연이라는 이유로 마음을 터놓았다가 오히려 큰 상처를 받고 평생 모은 재산까지 잃는 안타까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대상 금전 피해 중 35%가 친인척을 사칭하거나 실제 친인척에 의해 발생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피해 사례의 80% 이상이 법적 대응조차 하지 못한 채 묻혀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내는 생각은 버려야 할 때입니다. 실제 피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권유로 인해 평생 모은 돈을 잃은 정모 씨. 정모 씨는 친척으로부터 요즘 이 투자만큼 안전하고 수익 좋은 게 없다는 말에 넘어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에 자신의 은퇴 자금을 모두 투자했습니다. 친척은 가족끼리 믿고 해야 성공한다며 적극적으로 설득했고 처음 몇 달간 이익이 나는 듯 보였지만 결국 투자 사기는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든 돈을 잃고 나니 친척은 연락을 끊었고 정 씨는 법적 대응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거액의 대출로 인해 집을 잃은 김모 씨. 김모 씨는 형편이 어려운 친척의 부탁으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줬습니다. 친척은 몇 달만 버티면 큰 계약이 성사될 테니 곧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연락이 끊겼고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한 김 씨는 결국 노후를 위해 준비한 집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김 씨의 자녀들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가족 간의 관계도 완전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보험 상품 피해를 본 박모 씨. 박모 씨는 보험 설계사였던 친척의 권유로 여러 고액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친척은 가족인데 나쁜 상품을 권하겠냐며 박 씨를 설득했고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지만 이후 보험이 고위험 변액 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지하려니 위약금이 너무 커서 해지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지금도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친척 모임에서도 불편한 시선을 받게 되었고 박 씨는 점점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해결책은 분명합니다. 친척이라도 금전적인 일은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족인데 뭘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오히려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욱 철저히 해야 합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친인척 간 금전 거래가 감정적 요소로 인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특히 노년층은 자녀의 의견을 구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척과의 관계는 정해진 선을 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명절에 만나는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돈이 있으면 형제도 많고 돈이 없으면 부모도 없다는 말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방심하지 말고 경계심을 가지는 자세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화로운 노후를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둘째, 불필요한 외부인은 절대 집에 들이지 마십시오. 낯선 자가 해를 입히지만 아는 자가 더 큰 상처를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관계가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자주 마주치거나 친근하게 다가오는 이웃이나 지인이 모든 상황에서 안전한 존재는 아닙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대상 범죄 중 45%가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이나 지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중 80% 이상의 범죄가 피해자의 자택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맺은 인간관계가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반찬을 핑계로 사기를 친 이웃.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자주 마주치던 이웃의 호의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이웃은 종종 반찬을 가져다 주며 김 씨의 집을 드나들었고 점점 가까워지면서 금전적인 부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응급한 상황이라 당장 돈이 필요하다는 말에 김 씨는 도움을 주었지만 이후 연락이 끊기고 피해만 남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이웃은 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던 전문범이었습니다. 교회 지인에게 금전 피해를 입은 사례. 부산에 사는 이모 씨는 교회에서 알게 된 지인과 점차 친해졌습니다. 그 지인은 자주 집에 방문해 말동무가 되어주었고 심지어 청소와 음식을 도와주는 등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통장에서 예상치 못한 거액의 출금이 이루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지인은 이 씨가 잠든 사이 통장과 도장을 훔쳐 대출까지 받아간 상황이었습니다. 소문으로 삶이 망가진 피해 사례. 광주에 거주하는 박모 씨는 이웃 주민과 자주 교류하며 가까워졌지만 그 이웃이 박 씨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왜곡해 퍼뜨리는 바람에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아파트 전체에 퍼지면서 박 씨는 결국 이웃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15년간 살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박 씨는 처음에는 마음의 의지가 되었지만 결국 내 일상을 파헤치고 흉보기 위한 사람이었다며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해결책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친절한 이웃이라도 집안에 들이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새로 알게 된 사람의 됨됨이를 충분히 관찰한 뒤에 관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노인복지 전문가들은 친절한 지인이라도 반드시 자녀나 가까운 가족과 상의하고 금전적인 부탁이나 개인정보를 묻는 사람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식적인 기관이나 지자체 복지사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다가오거나 급히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은 범죄의 신호일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낯선 자가 해를 입히지만 아는 자가 더 큰 상처를 준다는 말을 기억하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신중하고 경계심을 잃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친절함 뒤에 숨은 의도를 파악하고 평화로운 노후를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은 절대 함께하지 마십시오. 베푸는 것도 좋지만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은 분명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이를 책임감 있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결국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노인 문제 중 하나로 무책임한 사람들에게 시간과 재산을 빼앗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28%가 주변인의 경제적 의존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은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자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손실을 넘어 노인의 평온한 삶 자체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실제 피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립하지 않는 손자의 문제로 고통받는 정모 씨. 정모 씨는 대학교를 졸업한 손자가 취업 준비를 이유로 집에 머무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손자는 할머니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제가 반드시 좋은 직장을 잡을게요라며 정 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취업은커녕 생활비, 학원비, 심지어 게임기까지 정 씨의 연금으로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정 씨가 이제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자 손자는 오히려 불평하며 어차피 할머니 혼자 쓰는 돈인데 왜 아끼냐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직업을 빙자해 도움을 요구한 친구에게 피해를 본 박모 씨. 박모 씨는 오랜만에 연락을 해온 친구가 재취업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자 기꺼이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머무는 것뿐이라던 친구는 몇 달이 지나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여기 있으니까 당신도 외롭지 않잖아라는 말을 하며 점차 박 씨의 생활비까지 부담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박 씨가 더는 함께할 수 없다고 말하자 친구는 험담을 퍼뜨리며 박 씨의 주변 관계까지 망치고 떠났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빌려준 돈으로 고통받는 이모 씨. 이모 씨는 이웃 주민이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선뜻 도와주었습니다. 그 이웃은 꼭 갚겠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모 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자 오히려 어차피 할머니는 그 돈 필요 없지 않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결국 이모 씨는 돈도 잃고 이웃과의 관계까지 악화되었습니다. 해결책은 분명합니다. 초기에 무책임한 사람의 특징을 파악해야 합니다. 항상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남을 탓하는 사람, 작은 도움을 요청하다가 점차 더 큰 요구를 하는 사람은 경계해야 합니다. 도움을 주기 전에 단호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도움은 한정적으로 주고 상대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받아들이는 태도는 결국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노인 상담 전문가들은 혼자서 무책임한 사람들에게 대응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주변 가족이나 법률 전문가와 미리 상의하라고 조언합니다. 진정한 도움은 상대방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책임한 사람들은 이러한 선의를 악용해 의존적으로 변하고 결국 우리의 노후 생활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분명한 선을 긋고 자신의 노후를 지킬 줄 아는 지혜로운 태도가 필요합니다. 선의의 도움이 독이 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심을 유지하십시오. 넷째,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기도 하지만 잘못된 말은 천냥의 빚을 만들기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소문으로 인해 입는 상처가 더욱 깊고 그로 인해 평화로운 삶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번 퍼진 소문은 수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년의 인간관계와 일상을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노인복지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42%가 이웃과의 갈등을 경험했으며 그중 65%는 잘못된 소문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러한 소문의 80% 이상이 평소 친하다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피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친절한 이웃이 소문의 주범이 된 사례. 서울에 거주하는 최모 씨는 아파트에서 자주 마주치던 이웃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최 씨가 자녀들과 연락을 끊고 고립되어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실 최 씨는 자녀들이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어 자주 왕래하지 못할 뿐이었지만 이웃들이 오해를 한 것입니다. 이 소문으로 인해 최 씨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동정 어린 시선과 불필요한 간섭을 받으며 큰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습니다. 경로당에서 발생한 억울한 소문. 박모 씨는 경로당에서 새로 알게 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며 활동에 참여했지만 어느 날 박 씨가 회계 업무를 맡으며 돈을 빼돌렸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문은 순식간에 경로당 전체로 퍼졌고 박 씨는 이를 해명하느라 심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결국 박 씨는 경로당을 떠나야 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SNS를 통한 소문 확산으로 인한 피해. 인천에 사는 김모 씨는 동네 카카오톡 단체방에 가입한 후 이웃들과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단체방의 한 이웃이 김 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글을 올리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문은 이미 빠르게 퍼져버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김 씨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단체방에서도 강퇴당하며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해결책은 분명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최소한으로 공유하세요. 평소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공유하지 마십시오.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이를 이용해 이야기를 왜곡하거나 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소문을 즐기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남의 이야기를 대화의 주제로 삼는 사람을 만날 경우 반드시 경계심을 가지십시오. 노인심리 상담사 최민지 박사는 자신의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고 항상 남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소문을 퍼뜨릴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합니다. SNS와 같은 디지털 공간에서도 신중히 행동하세요. 카카오톡, 밴드 등 SNS를 통해 소문이 순식간에 퍼질 수 있으므로 단체방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대화하고 불필요한 이야기는 삼가야 합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기도 하지만 잘못된 말은 천냥의 빚을 만들기도 한다는 속담처럼 소문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노후를 위해 불필요한 개인사 공유를 피하고 소문을 즐기는 사람들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현명한 처신이 여러분의 평온한 삶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째, 이익만 따지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달콤한 미끼일수록 더 깊은 함정을 숨기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순수한 마음을 가진 노인들은 이익을 앞세운 사람들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있을 것이라 여기고 이를 이용하려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노인 대상 금융사기 피해액은 2,5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피해자의 89%가 평소 신뢰했던 지인을 통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피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을 빙자해 큰돈을 빼앗긴 이모 씨. 이모 씨는 오래된 친구로부터 작은 카페를 열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업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친구는 가족처럼 믿고 맡겨달라며 신뢰를 얻었고 이 씨는 은퇴 후 모아둔 돈을 모두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카페는 곧 문을 닫았고 친구는 자금 내역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 씨는 친구를 믿은 대가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유망한 투자라고 속아 피해를 본 김모 씨. 김모 씨는 교회에서 알게 된 사람이 확실한 정보라며 주식 투자를 권유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 투자로 수익을 받지만 이후 큰 금액을 투자한 후에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노인들에게 접근해 돈을 모으는 사기범이었습니다. 김 씨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니 재산뿐 아니라 마음도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금융 상품으로 속아 피해를 입은 박모 씨.
박모 씨는 이웃 주민이 형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상품이라며 저축성 보험을 권유하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상품은 높은 수수료가 붙어 있어 박 씨에게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이웃은 자신의 수수료를 위해 박 씨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해결책은 분명합니다. 금전적 거래를 요구하는 사람은 경계하십시오. 친분을 앞세워 투자나 금전적 거래를 요구하는 사람은 신중히 그 의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결정을 가족과 상의하세요. 자녀나 전문가와 상의해 안전한 결정을 내리십시오. 조급함을 유발하는 말에 속지 마세요.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거나 특별히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는 말은 흔한 사기 수법입니다. 달콤한 미끼일수록 더 깊은 함정을 숨기고 있다는 경고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금전적 이익을 매개로 한 관계는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신중히 경계하고 자신의 재산과 평화로운 노후를 지키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남기고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안전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노년은 인생의 황혼기로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로 더욱 빛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평화롭게 보내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유형의 사람들, 계산적인 친척, 불필요한 외부인,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이익만 따지는 사람은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고 심지어는 재산과 신뢰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 요소들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웃고 의지할 수 있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화로운 삶은 현명한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말처럼 누군가를 신중히 곁에 두고 때로는 필요한 거리를 두는 결단력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여러분의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노년이란 누군가의 희생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며 삶의 가치를 완성해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평화롭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